우크라이나는 시베리아와 우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과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새로운 무인 항공기 시스템인 도부도부시오 T-40을 정식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드론은 시베리아와 우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더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6개월 동안 영국산 제트 드론으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대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우크라이나산 유도 항공폭탄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종류의 폭탄을 약 10개 더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이면도 존재합니다. 오늘 CNN에서는 키이우 근처에 미사일 없이 몇 주째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패트리어 시스템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이 모든 소식을 자세히 분석하고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자체 생산한 새로운 무기 모델을 공개했고 이번 방송은 드론 도부도부부시 T-4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이 기체는 입폭이 거의 5m에 달하며 주목할 점은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공중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정거리는 우랄과 시베리아 서부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하기에 충분하며 정확한 정보에 따르면 2000km가 넘습니다. 기관에서는 시험 과정에서 이 무인기가 기존의 유사 기종들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우 낮은 레이더 피탐지성, 전자식 연료 분사가 적용된 고성능 엔진과 적의 전자전 장비에 대한 높은 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비 옵션 덕분에 이 모델은 심층 정찰, 사격 교정, 그리고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약 투하 방식이나 카미카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이 드론의 중요성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우크라이나 무인기 라인업의 발전형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을 제작한 곳은 이곳은 이미 2022년 6월에 정찰 드론 도부부시 T-10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선에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 회사의 팀은 이후 폭격기 도부부시 T-20과 카미카제 드론 코티고로슈코를 개발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2022년부터 전장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개발자들에 따르면 해당 등급에서 최상위권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 최대 1000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부부시 T-40에 관해서는 이것이 바로 같은 시리즈 드론의 차세대 장거리 고성능 진화형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초부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미 413개의 무인 항공 시스템을 분류하고 방위군에서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들 모두가 우크라이나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413가지의 다양한 유형과 종류의 드론입니다. 이제는 이미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는 영국산 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반년 동안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중심 타격에 우크라이나는 2개의 영국 회사의 드론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트 드론 얀, 정확히는 얀 원웨이 벡터로 칼렌렌즈라는 회사에서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바이아 시스템즈 그녀의 자회사입니다. systems. 이 기체들은 영국 현지에서 직접 조립되며 기술적 사양도 인산적입니다. 사거리는 240km 이상이고 날개 길이는 거의 3m에 달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75kg이 넘으며 탄도 중량은 약 20kg입니다. 순항 속도는 시속 약 220km이고 공합식 캐터펄트로 발사됩니다. 엔진은 가스 터빈입니다. 제조업체에 따르면 회사는 이미 이러한 기체를 1000대 이상 생산했으며 드론은 육상에서 완전히 실전 검증을 마쳤고 최근에는 해상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쳤습니다.
특히 이 드론은 네프튠 리치 훈련의 일환으로 영국 해군의 실험선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국 드론의 이름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알려진 것은 그 사거리가 960km를 초과한다는 점뿐입니다. 바야 시스템즈사는 공식적으로 영국 국방부에 여러 역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키이우 지원의 일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영국 국방부에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방부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영국 드론, 특히 니안액을 포함한 드론들이 벨고로드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 깊숙한 곳의 정유시설과 군사시설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월 31일, 공격 이후 볼고그라드의 정유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곳을 타격한 것은 바로 영국 드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에는 무인기가 야로슬라불의 정유공장 저장 탱크를 손상시켰습니다. 이 공격들 역시 이 유튜브 채널의 이전 방송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는데, 네, 영국 드론을 이용한 이런 공격들은 런던이 이제 더 이상 모스크바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키예프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모두 2022년을 기억하시죠? 그때 푸틴이 서방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면 큰일 난다. 핵전쟁이다. 레드라인이 넘겨졌다고 소리쳤던 것을요. 죄송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망신을 자초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를 수는 있겠지만 디마 메드베데프가 그를 지지해 줄 겁니다. 전체 작전의 규모는 독립적인 자료들로도 확인됩니다. 특히 AP통신의 분석가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러시아 영토에 대한 수백 건의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1월에 비해 3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키예프의 주요 목표는 석유 인프라, 방위공장, 방공시설, 그리고 창고입니다. 특히 많은 공격이 점령된 크림반도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에는 영국제 드론이 아주 적합합니다. 세 번째 신제품은 우크라이나 회사 DG 인더스트리스에서 만든 우라브니텔 항공폭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벌어지는 공중군비 경쟁의 맥락입니다. 블라디슬라브 볼로신 대령은 우크라이나군 중앙혁신활동부서의 책임자입니다. 그는 왜 이 우라브니텔 항공폭탄이 필요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2025년에 적이 사용하는 KAB 유도 항공폭탄의 하루 평균 사용량은 약 180개였지만 지금은 이미 하루 300개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맞추고 단순히 수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균형을 맞추며 심지어 적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활공 및 보정 모듈은 일반 항공폭탄을 고정밀 무기로 바꿔 적의 작전 심도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라브니텔 항공폭탄은 이미 모든 필요한 시험을 마쳤고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납품을 위해 구매되고 있습니다. 탄도 중량은 250kg입니다. 목표는 적의 깊은 후방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며 비행거리는 최대 13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폭탄의 가격은 미국의 JDAM과 비교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 폭탄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이미 5월 18일 프랑스에서 열린 무기 전시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와 유사한 첨단 무기 약 10종이 병행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산 개발 무기들은 서방의 유사 무기들보다 훨씬 저렴해서 생산 규모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여러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동시에 터보제트 엔진이 장착된 유도 항공폭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들은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이런 제조업체가 7곳이 있으며 제트 엔진 덕분에 항공폭탄의 사거리를 100, 200km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옥수수 밭에서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이 발사대에서 쏘는 요격 미사일만이 우크라이나에 쏟아지는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공급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발사대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거의 매일 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 영상에서 CNN 채널은 현재 완전히 비어있는 우크라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발사대는 있지만 하지만 탄약 부족으로 인해 이 시스템들을 공중 표적 파괴에 사용할 수 없으며 결국 이 시스템들은 키이우 지역 들판에 그냥 세워져 있습니다. 방송국 기자들은 패트리어트 발사대 16기를 목격했으며 이들에는 활발히 사용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수석 엔지니어에 따르면 어느 발사대도 약 10주 동안 발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NN 기자들과 대화한 패트리어트 지휘소 요원인 우크라이나 군인 드미트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장비는 있지만 미사일 하나도 요격하지 못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탄도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뒤에는 민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더 괴롭습니다. 이건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강렬하고 불쾌한 감정이에요. 마치 걷는 법을 배우고도 걸을 수 없는 것 같고 숨 쉬는 법을 알지만 숨 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